그러면 단일 후보로 하려고 하면 자기 고집만 부리면 안 되는 거지. 지금 때를 쓰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고 있어요. 여론조사 방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같은데, 소규모의 정당이 제1야당을 갖다가 막 압박을 해서 능가하려고 하는 그런 협상의 자세를 보이니까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뭐 합당을 하고 뭐 무슨 큰 입원을 만들고 이런 소리를 한다는 게 나는 선 납득이 되질 않아요. 모든 언론사들이 가상대결을 다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오세훈 후보께서 만약에 단일 후보가 되면 1번 박영선, 2번 오세훈. 만약에 안철수 대표께서 단일 후보가 되면 1번 박영선, 4번 안철수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똑같이 설문지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물어보자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게 새로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실관계를 전혀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다. 그럼 전혀 생뚱맞은 걸 들고 나오는 거는 오히려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 갑자기 마상번호에다가 추가로 유선 전화번호를 섞어가지고 조사를 하자는 이제 예, 두 후보 측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과연 서울시장 야권 후보 단일화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문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분 패널 함께합니다.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김재원 전 국회의원, 윤경호 MBN 논설위원, 김한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김재원 의원께 좀 협상 과정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은데 좀 들은 얘기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일단 그 경쟁력 조사냐 또는 적합도 조사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세훈 후보가 양보를 해서 만약에 그 유선 전화를 20% 정도 반영시키면 경쟁력 조사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제안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물꼬가 터진 것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잠깐만요. 지금 그러면 정리하자면 적합도 조사, 경쟁력 조사는 이제 오세훈 후보가 적합도, 안철수 후보가 경쟁력 이렇게 지금 원하고 있고, 유선, 무선 포함하는 것 관련해서는 오세훈 후보는 유선 좀 넣자, 안철수 후보는 전부 무선으로 하자. 지금 이렇게 갈려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경쟁력 받아들이고 그 대신 유선을 좀 포함하자.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서울 시내 전국적으로 무선 전화를 들고 있지 않는 국민이 한 20%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무선 전화로만 해서는 여론을 다 알 수 없으니 유선 전화를 20% 반영하자. 그렇게 하니까 안철수 후보 측에서 서울은 저 무선 전화가 없는 가구가 한 8%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무선 전화를 5% 넣자. 유선 전화를 5% 넣자. 5%.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오세훈 후보 측에서는 그러면 10%로 하자 뭐 이렇게 오가는 정도라서 거의 미세한 부분 빼놓고는 합의가 되어 간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김 의원께서 보시기에 19일 오후 6시까지 단일화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가급적 후보 등록 그 마지막 순간까지는 단일화하는 게 지금 시한이고 목표이지 않습니까? 저는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태는 이제 오세훈 후보가 상당히 자신감을 갖고 또 오세훈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 비해서 굉장히 마음이 약해서 많은 부분을 양보하고 있거든요. 안철수 후보는 자기 계산만 하기 때문에 양보 이런 생각이 별로 없는 분인데 오세훈 후보는 뭐 그 정도는 그럼 양보하고라도 빨리 단일화를 해가자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저는 단일화 자체는 충분히 가능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소속이라서 일단 오세훈 후보 편을 실제 인간성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예, 윤경호 의원 지금 단일화 일단 토론까지는 합의한 대로 했는데 이제 여론조사에서 역시 예상대로 지금 막혔습니다. 19일까지 한다고 하는데 원래는 오늘 내일 이틀간 여론조사하고 모레 지금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이틀간 여론조사는 해야 될 거고 오늘 안 되면 내일 모레인데 그러면 등록하는 날까지 여론조사하고 그날 바로 이렇게 등록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18일, 19일 이틀 여론조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19일 후보 등록 마감 시간에 겨우 맞춰서 등록을 한다 이건데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 들은 바로는 오늘도 역시 타결은 안 됐어요. 방금 김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의견 접근은 가능했는지 모르지만 타결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쟁점 말고 또 가상 대결 설문 항목을 하나 넣자라고 아마 안철수 후보 측에서 또 주장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인 기류는 안철수 후보 측은 김 의원님 말씀처럼 일체 양보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오세훈 후보 측이 최근에 여러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상승 기류이기 때문에 조금 좀 여유 있게 대처를 한다고 하면 맞는 표현일지 모르지만 예. 안철수 후보 측은 전혀 지금 여유가 없이 예. 달려드는 그런 형국인 것 같아서 글쎄요 이게 과연 시한을 맞출 수 있을지 저는 처음부터 좀 비판적으로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가상 대결이라는 것이 아까 그 이태규 의원이 설명했지만 박영선 후보와 안철수 후보, 박영선 후보와 오세훈 후보를 각각 경쟁을 시켜보고 누가 더 높게 나오느냐 이걸로 이제 단일 후보를 정하자는 예.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렇게 지금까지 이제 선호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쭉 돌려보면 그 방식이 안철수 후보에게 가장 유리하게 나왔었거든요. 지금까지 계속. 예, 그러니까 예. 안철수 후보 측은 당초에 이제 적합도 경쟁력 이 주장을 하다가 그러면 조금 이래 좁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 협상이라는 게. 근데 지금 와서 이제 좀 좁혀지니까 오히려 더 자기에게 유리한 제3 방식을 또 들고 예. 와서 협상을 하자 하니까 사실 좀 약간 난관에 부딪힌 거는 맞는데 그것도 아마 처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박진영 부대변인은 뭐 야권 후보 단일화 안 되기를 바라시겠죠? 될 것 같습니까? 웬만하면 안 되겠습니까? 될 것 같아요. 안 예, 될 것 웬만하면 같아요. 저는 뭐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 흔히 하는 우리 이제 전략이라는 것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짜야 되기 때문에 양자 구도에서 51%를 어떻게 득표할 것인가 그 목표를 가지고 잡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일 큰 변수가 역시 여론조사 방식일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네, 네. 그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A 안과 B 안을 갖고 토론하면은 그 중간에 절충안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C 안을 던지는 예. 그런 스타일이시거든요. 안철수 대표가.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에 이제 감정도 굉장히 좀 상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요. 오늘도 저기 보니까 토론회 하시면서 뜬금없이 또 김종인 위원장님 사모님을 또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예. 이제 저도 그걸 좀 방송을 하면서 봤는데 예. 제가 보기도 좀 불편한 상황이었고 그 이런저런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정리를 하자면 이준석 지금 뭐 최고위원은 아니죠? 전 최고위원이죠. 비대위원인가? 전 최고위원이죠. 전 최고위원. 예, 거기서 먼저 도발을 했죠. 네. 예, 저 안철수 대표가 사모님에 이제 상황 정치 얘기하니까 네. 상황후 정치 뭐 이렇게 비난하면서 부인을 거론했고 안철수 대표가 거기에 발끈해서 네. 안철수 대표 부인하고 김종인 위원장 부인이 또 이름이 같으시다면서요. 그 동명이인이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누구를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네네. 뭐 아마 저 당신 비대위원장 부인 이름 거론했으니 잘릴 거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그 두 분이 정치를 하시는 분들도 아니고 또 혹시나 뭐 가족 관계 무슨 뭐 연루 사건이 있어서 의혹이 있는 분들도 아닌데 그렇게 소환해서 이제 정치권에서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저는 뭐 기본적인 좀 예의 없는 그렇게까지 행동이다. 가면 되겠어요.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 안철수 대표가 또 오해하시는 게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단일화 과정에 본인의 의견을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단일화라는 것은 정당 간의 단일화를 하는 겁니다. 후보는 거기에 있는 선수입니다. 그런 측면에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분이 늘 창당 분당하면서 자기 중심의 정당을 하다 보니까 정당이 어떤 시스템으로 움직인다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는 거죠. 네. 박진영 부대변인이 대답을 해줄지 안 해줄지 잘 모르겠는데 솔직히 민주당에서는 누가 야권 후보 단일화되면 싸우기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예. 안철수 후보가 훨씬 쉽죠. 아 그래요? 예, 어떤 안철수 점에서 후보가 그렇습니까? 쉽다라는 게 일단은 보궐선거에 중도 지향한다는 국민들이 악착같이 나와서 투표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전부가 이제 흔히 하는 공휴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동시선거면은 공휴일에 대해서 투표율이 높아지는데요. 지지층이 강한 그렇죠. 열성적 지지층을 가진 사람이 유리하고 예. 그다음에 정당 소속이 있음으로써 아하. 당연히 이 조직력이 작동하죠. 그리고 또 역으로 보자면은 오세훈 후보 역시 중도 지향성이 있기 때문에 확장성도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보다는 오세훈 후보를 더 공격하는가요? 그거는 뭐 약점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막판 협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협상 과정이 매우 순탄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앞부분에 잠깐 들어봤는데요. 어떤 점 가지고 지금 가장 싸우고 있는지 다시 한번 좀 들어볼까요?
그러면 단일 후보로 하려고 하면 자기 고집만 부리면 안 되는 거지. 지금 때를 쓰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고 있어요. 여론조사 방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같은데, 소규모의 정당이 제1야당을 갖다가 막 압박을 해서 능가하려고 하는 그런 협상의 자세를 보이니까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뭐 합당을 하고 뭐 무슨 큰 입원을 만들고 이런 소리를 한다는 게 나는 납득이 되질 않아요. 모든 언론사들이 가상대결을 다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오세훈 후보께서 만약에 단일 후보가 되면 1번 박영선, 2번 오세훈. 만약에 안철수 대표께서 단일 후보가 되면 1번 박영선, 4번 안철수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똑같이 설문지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물어보자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게 새로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실관계를 전혀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다. 그럼 전혀 생뚱맞은 걸 들고 나오는 거는 오히려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 갑자기 가상번호에다가 추가로 유선 전화번호를 섞어가지고 조사를 하자는 이제 예, 지금 들으신 대로 서로 협상하면서 이것 넣자 저것 빼자, 바로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들어보셨는데요. 후보들 간에도 약간 지금 신경전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와 오세훈 후보 간의 공방 한번 들어보실까요? 우리 당 일각에서 아주 극히 일부지만 안철수 후보께 줄을 대려는 듯한 느낌의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조직들도 있었고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졌었는데 이제는 다 사라졌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말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원팀이 됐습니다. 경선 때 누구를 지원했던 그거 벌써 새하얗게 잊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즉 오세훈 후보로 단일화가 된다고 하면 그때도 대선 출마는 안 하시는 겁니까? 제가 단일 후보가 되면 허락해 주신다면 오세훈 후보가 제 선대위원장 해주시면 좋겠고 예. 또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노력을 한다면 또 승패에 상관없이 우리를 국민들께서 시민들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다음 또 역할이 주어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은 바 있습니다. 예. 그 역할이 대선은 아닌가요? 그건 시민들께서 어떤 역할들을 기대하시는가에 따라서 저는 정말 엄숙히 그것을 수행하겠습니다. 김원기 변호사, 지금 마지막 표현은 대선 출마 안 한다, 뭐 또 이 말은 아닌 것처럼 들리잖아요. 네, 뭐 흔히 정치인들, 특히 노련한 정치인들이 일종의 수사인데요. 사실 질문자의 의도, 그리고 국민들이 또 관심 가진 것은 안철수 지금 대표의 다음 행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번에 후보로 지정이 됐던 뭐 서울시장 선거 관계없이 내년에 있는 대선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뭐 이 점에서 철저히 외면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여지는 뭐 충분히 남겨놨다. 지금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지금 뭐 이렇게 안철수 후보랑 이 오세훈 후보 간에 계속 경론이 벌어지는 것은 사실은 뭐 지지율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야당이. 지금 특히 오세훈 후보 입장에서는 뭐 거의 뭐 안철수 후보랑 거의 비등비등하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10% 이상 격차가 났는데 지금은 거의 비슷하게 나오니까 누가 나와도 여당과 박영수 후보 해볼 만하다 이런 입장인데요. 지금 국민들의 지금 여권에 지금 이 LH와 관련해서 굉장히 실망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계속 아름다운 단일화가 아니고 서로 싸우는 모습만 보여주게 되면 뭐 야권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또 매서운 심판이 있지 않을까. 이거에 대해서 두 후보는 좀 경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단일화 협상 내일은 다른 소식을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어제 있었던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의 토론회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두 후보가 연립시정을 약속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요. 상대방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열띤 토론과는 거리가 멀었다. 이런 평가가 많이 나옵니다. 자, 토론회 평가 한번 해볼 텐데요. 먼저 어제 토론회에서 오고 갔던 부분들 중에 감정을 좀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한 부분에 있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두 후보 얘기하는 걸 들어보시죠. 김종인 비대위원장님께 대해서 섭섭하다. 그걸 좀 넘어서서 옹고집이시다. 상황이시다. 과연 이런 상태에서
그 조직과 자금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공동송대위가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을까 싶어서요. 어제 하신 말씀은 자칫하면은 이 단일화 시너지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말씀이셨습니다. 제가 단일 후보가 된다면 또 김종인 위원장 찾아뵙고 양해를 구하고 제발 도와달라고 그렇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님께서는 그 실정의 책임이 큰 현 대통령이나 박영선 후보가 그 질책하고 혹독하게 다뤄야 될 대상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입장에 계신 분께서 거의 중도 보수를 아울러서 야권 대통합해야 된다고 몽롱하 외치고 있는 안철수 후보에게 그 집중적으로 이렇게 때리시니까 그 세간에서는 민주당에서 보낸 엑스맨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표현하는 분도 계시고. 김재원 의원께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까 윤영석 의원 나와서 이렇게 인터뷰하는데 만약에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가 됐을 때 김종인 위원장이 도울 거라고 보십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열심히 안 도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저는 열심히 도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다만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지금 어차피 야권 단일 후보를 선출하고 나면 국민의힘에서도 도와야 되는 것이 안철수 후보가 합당을 지금 제안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적극 도와야죠, 당연히.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국민의힘의 당 대표이지 않습니까? 지금 예. 그런 분이 예를 들어 단일 후보를 제대로 돕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 벌어질 정치적인 후과가 굉장히 크죠. 아마 도와야 되는데 오세훈 후보도 어제 토론에서 당신이 되면 잘 안 도울 것 같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그는 이제 지금 눈앞의 두 후보 단일화에 나선 후보 또는 당 대표 입장에서 우리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전략적인 방법의 차원에서 이야기가 되는 그는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막상 야권 단일 후보가 선출되었을 때는 눈앞에 민주당 후보를 상대로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때 가서 만약에 뒷짐지고 있다가는 그 국민적 비난은 감당할 수가 없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지지자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속마음이 좀 섭섭하다거나 예. 흔쾌하지 않은 거는 있을 수 있지만 적극 나와서 도와야 되고 또 그런 모습을 갖추고 진영을 갖추고 도와야 되겠죠. 그런데 윤경호 의원 지금 오세훈 후보도 그렇고 당 내에 있는 윤영석 의원도 그렇고 열심히 안 도울지도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김종인 위원장이 안철수 후보에 대한 비판 견제를 할 때 우리가 느끼기에도 저긴 좀 감정이 좀 실려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느끼지 않아요? 그리고 그 전에도 심지어 그런 얘기했죠. 보선 전에 그만둘 수도 있다. 그게 이제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가 되면 내가 더 대표 안 할 거야. 그렇게 들렸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입당을 해라. 그 얘기를 지속적으로 했던 게 김종인 위원장의 주문의 핵심이죠. 사실 엄정하게 따지고 보면 그 수순이 맞았죠. 그러니까 안철수 어저께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든 이기든 결과에 따라서 결과와 상관없이 입당하겠다. 근데 그 얘기가 별로 저는 먹히지 않은 걸로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지자들에게.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아무리 부인을 해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갖고 있는 불신 이거를 지금까지의 몇 번의 언행에서 감추지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단일 후보가 됐다고 해서 그래 내가 열심히 도우겠다. 저 역시도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제 아까 우리 박진영 부대변인이 잘 지적을 하셨는데 이번 선거는 서울하고 부산만 치러지는 거고 공휴일도 아니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물론 온 힘을 기울이긴 하겠지만 전국 단위의 선거가 치러지는 것만큼이나 당 대표가 나서지 않아도 부담이 좀 덜 할 수도 있다. 그 핑계를 삼아서 좀 적극적으로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저는 오늘 기류로 보건대 국민의힘 쪽은 안철수로의 단일화는 일도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 기류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아마 이제 오세훈 후보 쪽으로의 단일화 뭐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서로 그렇게 생각하겠죠. 자, 입당 합당 얘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김종인 위원장은 안철수 후보가 합당 얘기를 했을 때도 그래서 내가 진작부터 입당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입당은 물 건너간 것 같고 합당은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것도 한번 좀 짚어볼 만한 대목인데 어제 토론회에서 나왔던 입당 합당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 중으로 입당을 결단해 주시면 단일화는 약속했던 시한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협상에서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 때문에 지금 아직도 대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부분 양보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 이기는 방법이 2번 지지자분들 그리고 또 4번 지지자분들 모두 모아서 한 마음이 돼야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한테 어려운 길이죠. 이 길이 2번으로 함께 하면은 처음부터 경선도 쉽고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런데 제 목적은 제가 후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제 목적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야권이 이기는 겁니다. 예. 김학의 변호사, 지금 오세훈 후보는 지금이라도 입당하면 내가 당신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그 여론조사 받아들일게 그랬지 않습니까? 입당을 하라고 요구하는 그 수는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뭐 일단은 뭐 19일 날 당장 이게 등록 마감 아니겠습니까? 예. 등록 마감이라는 것은 이제 등록하게 되면은 이제 이 번호가 나오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제 최악의 경우 그때까지 단일화가 안 되면 1, 2, 4 이렇게 세 명이 다 나오겠죠. 근데 지금 2번과 4번 아니겠습니까? 지금 오세훈 후보, 즉 국민의힘은 2번인데 국민의당은 4번이고. 근데 이 당이 계속 별개인 상황에서 단일화가 되게 되면 결국 1번과 4번 대결 아니겠습니까? 이번 선거는.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만일 이제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 된다면 전제입니다. 예. 그러면은 사실 국민의힘 제1야당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2번이 국민의힘 후보가 되니까 2번이 없는 선거가 돼버리게 되고. 예. 오세훈 후보 입장에서는 저게 어떻게 보면 통 큰 어떤 메시지 될 수 있어요. 당신이 입당하고 내가 지면 당신이 2번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우리는 전국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줄 수 있고 예. 그런 그 메시지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도 한데 박진영 대변인. 네. 일단 후보 단일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입당해라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만약에 입당을 한다면 오세훈 후보가 자기한테 더 유리할 거라는 계산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어떤 계산에서 그랬을까요? 그렇죠. 지금 이제 이 이야기를 먼저 던진 사람은 이제 안철수 대표가 예. 합당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합당이라는 것은 절차가 필요하니까 당장 입당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요. 첫 번째는 단일화를 하겠다는 의지가 이제 오세훈 후보가 굉장히 강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안철수 후보가 이야기하는 합당이라는 논리가 실제로 현실적으로 보면 입당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민의당이 안철수 대표의 개인 당 비슷하잖아요. 혼자 입당하면 그냥 끝이지 뭐 그거 뭐 대단하게 합당 절차 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안철수 대표가 보고 자꾸 비껴나가지 말라. 예. 이런 뜻으로 저는 이야기한 걸로 들립니다. 네. 김재원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제가 오세훈 후보였다면 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예. 상당히 그 좋은 공격 포인트를 잡은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안철수 후보가 내가 후보가 되거나 서울시장이 되면 합당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지금 원래 안철수 후보가 많이 그 여론조사상 많이 앞서가다가 지금 좁혀지거나 또는 이제 뒤지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가 생각해 보면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 상당수가 자신을 지지하다가 빠져나가서 오세훈 후보를 지지한다는 분석이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나를 후보로 선출해서 서울시장 만들어줘도 합당을 할 테니까 걱정 마시고 계속 나를 지지해달라라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에 대한 구애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오세훈 후보는 거짓말하지 마라. 만약에 그렇게 합당할 생각이 있으면 지금 입당하면 되지 뭐 하려고 그런 식으로 하느냐라고 상대를 공격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상당히 유효한 지금 주장을 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안철수 후보는 그에 대해서 자신의 진정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계속 이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이거든요. 저거는 결국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 상당수가 이제 안철수 후보가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지지를 했었는데 그것을 오세훈 후보가 경쟁력이 있으면 지지를 철회하는 과정에 있고
그 점을 오세훈 후보가 좀 더 명확하게 한번 찌른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윤경호 의원께서는 안철수 후보가 어제 아침에 그것을 승부수를 던진 것 아닙니까? 예. 합당론을. 그게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또 꼭 선거 앞두고 막판에 무슨 수를 던져가지고 오히려 실패한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오히려 그게 발목을 잡을 거다.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합당한다라고 하면 본인이 그동안 얘기해왔던 기조 2번보다는 더 큰 2번 그것과 약간 또 모순되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어떤 쪽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까? 저도 어제 이 안철수 후보가 얘기 꺼냈던 합당, 그러니까 이 경선 결과 그다음에 본선에서의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합당 이 얘기가 결코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박 대변인이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안철수 후보가 처음에 야권 단일 후보라고 자칭 얘기하고 그다음에 주목을 많이 받고 여론조사에서 많이 나온 것은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이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기존의 정당들에게 약간 좀 실증을 내고 있는 유권자들이 다시 안철수에게 뭐 기대를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맞을지 모르겠는데 그 중도 성향의 지지가 지금은 좀 약해지거나 아니면 사라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다가 갑자기 또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겠다, 합당하겠다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중도 지지자들을 확장해서 뭔가 쫓아가는 그 전략에서는 상당히 좀 멀어진 게 아닐까. 예. 저는 하여튼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이 후보 등록 직전까지도 이 야권은 오로지 단일화라는 세 글자 이거 외에는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다는 이게 참 어찌 보면 유권자들에게 불행 중에 불행이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자, 그러면 어제 토론에서 오고 갔던 주요 내용을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문제를 좀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고요. 오세훈 후보는 안철수 후보의 또 약점을 공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땅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께서 분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명이 없다면 야권 선거에 큰 타격이 있을 것 같아서 혹은 제가 어떤 부당한 압력을 가했던 것을 경험한 서울시 직원이나 SH공사 직원은 바로 양심 선언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바로 후보 사퇴하겠습니다. 36억 원 번 것은 사실이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상실감이 크실 것이 그거는 적어도 안철수 후보님이 하실 말씀은 전 아닌 것 같습니다. 서로 협의할 때 패널은 안 쓰기로 한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만 이 패널은 설명을 위한 것이니까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패널이나 보조자료 이런 걸 들고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는 전혀 논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뭐 확인해 보시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쓰신 패널에 대해서는 봐드리겠습니다. AI와 빅데이터, 업무 시스템을 어떻게 정교하게 최첨단 과학과 연결을 시켜서 제도적으로 투명해질 수밖에 없느냐라는 말씀을 사실 해주실 걸로 기대를 하고 질문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미처 없으셨습니다. 블록체인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 안 하시길래 상식이죠. 직접 에스토니아 가서 봤기 때문에 저는 뭐 누구보다도 더 잘 압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시간의 균형을 맞추려면 이렇게 시간을 많이 쓰신 것은 제가 오히려 설명드릴 기회를 드렸지 않습니까? 오 후보님을 위해서. 김한규 변호사, 공격인 것처럼 공격을 해놓고 해명할 기회를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공격이죠? 이거는 완전히 공격이죠. 예. 이거는 공격이고요. 지금 뭐 앞서 나왔던 이제 다시 땅 문제이지 않습니까? 안철수 후보가 먼저 공격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논란이 되고 있는 내곡동 땅 부분. 사실 이 부분은 그 2010년 그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 선거 때도 논란이 되었던 그 사안을 또 끄집어낸 거죠, 사실은. 사실은 뭐 같은 당은 아니겠지만 같은 당 후보로 지금 단일화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금 상대당인 민주당 후보 측에서 꺼냈던 거를 지금 10년이 지난 걸 다시 꺼내서 공격하는 것은 좀 과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게 또 이것을 그 단서를 제공한 건 또 오세훈 후보 측이거든요. 해명하는 과정에서 계속 그 뭐 예를 들면 재산 공개가 됐는데 공개가 돼서 이 내곡동 땅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깜빡하고 본인은 착오였다고 주장하니까 국민들은 자꾸 의혹을 생기게 되는 건데요. 뭐 이 정도 선은 모르겠는데 여기서 뭐 어차피 이제 시간은 하루 이틀밖에 남지 않았고 아마 이제 협상 과정에서 계속 밖에서 공격하겠지만은 적어도 같은 당에서 당은 아니라도 단일화를 한다면은 이제 서울시장이 돼서 무엇을 할 것인지 단일화만 너무 얘기하지 마시고 그런 메시지라든가 그런 걸 좀 주는 얘기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안철수 후보도 공격했지만 지금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해명하는 과정에서 오세훈 후보 말이 한두 번 정도 사실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된 내용 오세훈 후보의 어제 발언을 좀 들어본 다음에 짚어보겠습니다. 보통 처갓집에 어떤 땅이 어디에 있는지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제사 신고할 때 한 번 정도 봤겠죠. 그러나 이 땅이 어디쯤에 있는지 관심을 표명한 적도 없고, 그래서 사실 10년 전에 한명숙 후보와 그 선거전을 치룰 때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저는 정말 생경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해명 자료가 급히 선거 캠프에 의해서 10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이번에도 그 똑같은 사례를 들고 나왔길래 그때의 해명 자료를 가지고 그대로 해명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선이 좀 있었고요. 이번에 확인을 해보니까 위치도 이제 알게 됐고 오늘 아침에 그리고 이것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보금자리 주택지구가 됐는지도 비로소 알게가 된 겁니다. 예, 혼선이 있었다고 얘기했는데 민주당에서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뭐 착오인지 거짓말인지 지금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이제 가버린 거죠. 이제 오세훈 시장이 이야기하신 참여정부 때 국민주택지구로 지정이 됐다. 2006년도죠. 근데 이게 사실이 아닌 거죠. 국민주택지구로 지정된 거는 2009년 11월이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이거 보금자리 주택으로 요청한 거는 그해 8월 3개월 전에 이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는데요. 사실 이 내용이 오래된 일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공소 기간이 지난 겁니다. 지난 건데요. 본인이 여기에서 사실을 뭐 착각을 한 건지 거짓말을 한 건지 이 상황에 대해서는 이게 따지고 들자면 이제 공직선거법상하게 당선을 위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이런 식의 이제 함정에 이제 빠질 수 있는 상황이 이제 되어버린 거죠. 아마 이건 아마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갈 것 같습니다. 네. 윤경호 의원 보시기에 땅 문제 변수가 될 것 같습니까? 예, 얘기하신 대로 그러니까 지정 시점 이거 오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몰랐다고 얘기했던 건데 그러나 2000년 의원 시절과 2007년 첫 시장 선거 때 재산 신고 들어 있었다. 이 두 가지를 건드려서 오히려 지금 일을 키운 꼴이 됐어요. 이거는 아마 본선에서도 또 야당에서 다시 여당에서 공격을 또 하겠죠. 오세훈 후보가 혼선이 있었다, 착각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지금 박 대변인 마지막에 하신 얘기처럼 만약에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뭐 이렇게 걸고 넘어진다면 좀 공격을 많이 당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야권 후보 단일화 살펴봤습니다. 여권 후보 단일화는 방금 전에 결정이 됐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선 후보가 김진애 후보를 꺾고 여권의 단일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박영선 후보 두 차례나 단일화 과정을 거쳤지만 야권 단일화에 비해서는 좀 맥빠진 승부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자, 관련된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2021년 4.7 재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서울시장 단일 후보로 박영선 후보가 선출되었습니다. 씩씩하게 졌습니다. 이제 씩씩하게 이깁시다. 박영선 후보에게 축하를 드리며 저의 충만한 김진 에너지까지 모두 다 쓰시기 바랍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의 선택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함께 단일화 레이스를 펼쳐주신 김진애 후보님 감사드립니다. 선거가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본선 승리를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합니다. 박영선 감사합니다. 박진영 부대변인 조금 뭐라 그럴까요? 차이가 좀 많이 나는 승부였다고 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공개는 안 됐습니다만 예. 차이가 좀 많이 났을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보면서 이제 김진애 의원님하고 조정훈 의원 공약이 굉장히 좀 마음에 들었습니다. 조정훈 의원이 이제 주 4일제와 그다음에 1인 가구를 위한 주택 청약, 또 김진애 의원의 또 그 수도권 메가시티, 이 굉장히 현실성이 있는 좋은 공약들이었는데 이 공약과 이슈가 뜨지 못하고 전형적인 게임의 놀림으로 이 선거가 흘러가 버렸는데요. 주인공은 안철수 대표예요. 안철수 대표가 1단계, 2단계 단일화 뭐 계속 이런 식으로 만들면서 이 전혀 이 서울 시민들의 삶에 보탬이 안 되는 정치 선거를 이렇게 만들어 버렸는데요. 좀 아쉽습니다만은 지금부터라도 여당 후보라도 우선적으로 정책 이슈를 가지고 서울 시민의 삶의 비전을 가지고 선거를 치르는 방향으로 좀 선거가 전환됐으면 좋겠습니다. 윤경호 의원 보시기에 이번에 여권의 경선이 남긴 거 성과라고 한다면 뭘 꼽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전 뭔 의미가 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훈, 김진애 다 현역 의원들이었잖아요. 그리고 아쉽게도 두 사람 다 또 비례대표 의원이란 말이죠. 비례대표 의원이든 지역구 의원이든 어찌됐든 총선에서 국민들의 표로 당선이 된 사람들이 다른 자리에 가겠다는 이유로 저렇게 본인이 그동안에 하고 있는 일을 던지는 게 그게 맞는 건가? 저는 이런 식의 이유로 만약에 보궐선거를 다시 하게 만든 의원은요, 지역구이겠죠. 비례대표는 승계가 되니까. 그러나 지역구 의원이 만약에 서울시장 출마하겠다고 만약에 그 자리를 던졌다. 그러면 전 선거 비용을 그 당사자에게 물려야 된다는 강력한 주장을 평소부터 가지고 있었거든요. 보궐선거를 유발한 요인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라면 그럼 반드시 법을 바꿔서라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김진애, 조정훈 두 분이 뜻은 좋았지만 단일화 뭐 이런 거는 저는 별로 이슈가 안 됐기 때문에 관심을 못 끌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이 대목에서 궁금한 게요. 조정훈 의원과 달리 김진애 의원은 의원직까지 사퇴하면서 단일화한다고 했잖아요. 왜 의원직까지 던졌을까요? 쉽지 않은 승부라는 걸 알았을 텐데. 그 점도 사실은 좀 납득이 잘 안 됩니다. 납득이 안 되는 게 18일, 19일 이 후보 등록까지 만약에 시한을 두고 하면 진정성이 안 보여서 그런다라고 김진애 의원이 처음에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것조차도 별로 그렇게 익숙하지 않고요. 그리고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열린민주당에 대해서 국민이나 유권자들은 서울 시민들 다 포함해서 아직도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뿌리다. 그리고 같은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열린민주당에서의 내부의 움직임 이런 게 그렇게 주목을 못 끌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김의겸 국회의원 만들어주려고 김진애 의원이 나선 거 아니냐라는 식의 얘기를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그렇게 쉽게 던질 수 있는 자리는 아니라고 저는 믿고 있고 김진애 의원의 그런 점에서는 뭐 진정성을 그래도 존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재원 의원께서는 혹시 김진애 의원이 왜 의원직까지 던지면서 도전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에게 의원직을 넘겨주기 위해서 사퇴했다 그렇게 보진 않고요. 저는 또 뭐 다른 이야기 저 국토부 장관을 노린다 이런 이야기도 저는 믿지 않고요. 근데 김진애 의원 저분의 캐릭터 자체가 뭐 한 가지 자신이 주장하는 것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물불 안 가리고 실제로 뭐 표현이 좀 나쁜 표현이지만 달려든다 그럴까요? 물불 안 가리고 매진하는 스타일. 자신의 일에 일로 매진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자신이 주장하는 것이 상당히 진정성 있게 접근하면
국민들도 믿어줄 것이다. 서울 시민도 믿어줄 것이다. 또 이렇게 생각한 그런 어떤 생각의 여지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예. 일반 국민들이 보면 좀 뭐 가당찮은 이야기였죠. 그리고 아무도 관심이 없는 단일화를 해서 결국은 뭐 시끄럽게만 했지 무슨 지금 여기에 나아진 게 뭐가 있었느냐라는 또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예. 더 나가서 사실 뭐 야권 후보를 단일화하니까 마치 여권도 똑같은 그 어떤 그 단일화 쇼를 하기 위해서 등장한 엑스트라 아니냐 그런 식의 비판도 있거든요. 근데 예. 사실 본인의 진정성이나 이런 거 비해서는 거둔 성과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시끄럽기라도 했으면 흥행이라도 좀 됐을 텐데 그렇게 시끄럽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김한기 변호사 아까 박진영 부대변인이 얘기했지만 두 번의 토론 과정을 통해서 이 정책 같은 것 그런 것들은 서로 이렇게 좀 참고도 하고 또 유권자들이 이해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기회는 됐던 것 같아요. 네, 뭐 특히 이제 저는 그 아까 조정은 의원 같은 경우에는 되게 신선했어요. 그 공약 자체가 뭐 저도 뭐 100% 다 동의하는 건 아닌데 그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또 한 정책을 낼 수도 있겠구나. 발상이 참신했죠. 예, 굉장히 참신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근데 이게 근본적인 한계는 흥행이 안 됐다는 거. 그러니까 사실 애써 뭐 기사를 보거나 뉴스를 보지 않으면 그 토론의 과정을 보지 않으면 사실은 뭐 무슨 얘기 하는지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예. 특히 뭐 야권은 아까도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굉장히 시끄럽고 뭐 이렇게 우려도 되지만 어떻든 간에 뉴스는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철수냐 오세훈이냐. 근데 사실 여권은 처음부터 뭐 박영선 대세론 아닌가 이런 게 국민들 인식이 있어가지고 뭐 흥행이 안 된 점 이런 점은 아마 여권에게 좀 아쉬운 점이 많이 남을 겁니다. 그렇죠. 체급이 달랐으니까요. 예, 여권 야권 후보 단일화 과정 살펴봤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갑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정치 개시 시점이 언제일까 최대 관심사인데요. 정치권의 책사로 알려져 있죠.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윤석열은 안철수와 다르다라면서 윤석열 띄우기에 나섰습니다. 자, 윤여준 전 장관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잠깐 그 당의 정체성과 탄핵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그분이 올 수 있는 어떤 여건과 상황을 뭐 만드시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현재로서는 가장 그래도 강력한 당선 가능성이 높은 대선 주자가 아니겠는가. 그 총장을 그만두기 그만둔 후에 몇 번에 걸쳐서 그 자기 생각을 얘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타이밍과 말의 메시지 내용을 보면 저는 그때 상당히 정치 감각이 있네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 타이밍을 재는 거. 또 상대방이 그렇게까지 모욕적으로 공격하는데도 일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가 딱 자기가 계산한 시간에 딱 짤막하지만 임팩트가 있는 그런 멘트를 하는 걸 보고 그 정도의 훈련이면 상당하다. 예, 윤여준 전 장관, 윤석열 전 총장을 아주 높게 평가하는 그런 내용의 발언을 했습니다. 김재원 의원, 그런데 이제 일부에서는 윤석열 총장과 윤여준 전 장관이 같은 파평윤 씨, 뭐 이렇게 또 그 집안이고 그래서 좀 멘토 역할을 하는 것 같다 그런 얘기도 하던데 혹시 들은 얘기 있으십니까? 뭐 저는 언론에서 나온 이야기 정도밖에 잘 모르고요. 사실 뭐 같은 집안이라 그래도 집안이라는 게 같이 뭐 제사를 지낸다든가 뭐 그 정도면 집안이지. 요즘 시대에 뭐 대한민국이 부족 국가도 아니고 사실 뭐 윤 씨 집안에서 밀어서 대통령 당선시킨다는 것도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런 것이 윤석열 총장이 정치권으로 진입해서 좀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신선한 자신만의 캐릭터를 도리어 좀 아주 옛날 정치로 가는 것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저는 우리 시골에서 선거할 때도 이제 집안 이야기 별로 안 하거든요. 예. 근데 저 백주 대낮에 뭐 파평윤 씨 이야기 자꾸 나오고 하니까 좀 별로 보기는 안 좋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윤여준 전 장관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언론에서 충분히 많은 정치 평론가들도 이야기해오던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우리 윤석열 총장도 이제 정치에 진입하시려면 기존의 정치 세력 또는 기존의
우리가 그 정치 일선에서 많이 보던 분들보다는 좀 덜 그 현실 정치에서 좀 덜 본 분들하고 같이 한번 가면서 대한민국을 제대로 한번 바꿔보겠다. 또 내 정치의 모습은 이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 윤여준 장관 저런 분들이 훌륭하신 분이고 그동안 대선 국면마다 지난 20년 동안 후보마다 계속 이렇게 도와주신 분이지만 그러나 또 한편 그런 분이 가까이 가면 진짜 윤석열이 저 사람이 정치하려고 수사를 그런 식으로 했지 않느냐라는 공격을 받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는 정말 위한다면 조금 한 발 전부 물러서서 본인의 선택을 좀 더 기다려주는 게 좋지 않을까. 오히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경호 의원은 어디 윤씨세요? 저는 박평준 씨가 아닙니다. 불행하게도. 그래서 뭐 불행할 건 없습니다. 부족 국가냐라는 말씀에 전 100번 공감하고요. 또 하나는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언론에 굉장히 과대평가되는 분 중에 한 분이다. 저분이 정치에서 떠난 지가 오래되신 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김재원 의원도 그런 말씀 잠시 하셨습니다만 죄송하지만 저분이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대선에 그렇게 많이 오랫동안 관여를 하셨지만 대통령 만들기에 성공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책사가 맞는지 전 잘 모르겠고 뭐 귀담아 들을 얘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윤석열이라는 검찰총장 했던 분과 평소에 교류가 있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얘기를 들은 관계라면 그렇다면 저런 말씀을 할 자격이 있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과연 뭐 그냥 남들이 하는 얘기 정도일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뭐 어차피 이미 정치를 시작하지 않았는데 정치권에 들어올 것이다. 어떻게 들어올 거냐? 흔히 말하는 지금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말고 나머지 정치 세력을 다 모아가지고 올 거냐? 아니면 국민의힘으로 들어갈 거냐? 선택은 본인한테 있겠죠. 그러나 그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했던 얘기에 자기 부정이 될 대목들이 참 많다. 검찰의 중립성, 검찰의 독립성 외쳤던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공허하게 되고요. 그거는 곧 윤석열을 지지했던 사람들도 등을 돌릴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아마 선택을 잘해야 될 거다라는 점만 지적하고 싶습니다. 방금 전에 윤여준 전 장관 사진 보니까 안철수 대표와 함께 서 있는 모습도 보였고요. 그런데 박진영 부대변인, 그 윤석열 총장을 이렇게 칭찬하고 훌륭한 점을 열거하면서 그 얘기를 한 게 좀 짚어볼 만한데 국민의힘으로 입당하는 게 좋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윤여준 전 장관이 보기에는 정치에 등장하려면 국민의힘을 없는 게 좋을 거다 이런 얘기 같아 보이죠? 윤여준 전 장관도 제가 알기로는 제3지대 실험을 한두 번 해보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 실패의 교훈이 좀 생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보통 이제 우리가 정치를 하면서 병풍 이야기를 합니다. 병풍 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새로운 지도자가 나왔을 때는 그 주위의 참모들 또 지지하는 분들 우리가 보통 그런 이야기에서 그 사람을 알려면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의 본질을 알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혹시나 저도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혹시나 하신다면은 좀 새롭고 신선한 인물들 그리고 정치적 스킬에다가 방점을 두는 사람보다는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에 좀 더 숙고하는 사람들과 정치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한기 변호사 보시기에 윤여준 전 장관이 왜 국민의힘으로 가는 게 좋다라고 얘기했을 것 같습니까? 앞서 대변인께서 말씀하셨지만 본인이 이제 정치 실험한 대부분 실패한 경험에서 나오신 말씀인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현대 문명의 이기가 참 좋아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떻든 간에 이제 원로들, 정치 원로라든가 아니면은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목소리를 내고 그걸 또 세상에 공유하겠다 이렇게 좀 선한 의도로는 받을 수 있는데요. 근데 이분이 여태까지 과거에 계속 행한 행보들 과연 정체성이 여당인지 야당인지 진보인지 보수인지 이런 부분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이런 목소리들이 계속
언론에서 계속 보도돼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답한 좀 심정은 있습니다. 예, 자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개시한다면 언제쯤 할까? 그리고 어떤 무대를 통해서 등장할까? 이런 부분이 현재는 가장 큰 관심사인데요. 지금 이런저런 전망들이 나옵니다. 일단 재보궐선거가 끝난 뒤에 움직일 것 같다. 그리고 또 이제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예비 후보자 등록이 7월 12일 날 시작이 되고요. 9월 9일에 민주당이 대선 후보 선출하고 11월 9일에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를 뽑기 때문에 그런 일정을 봤을 때 언제쯤 움직일까 이렇게 지금 짚어보는데 김재훈 의원 보시기에 혹시 등장한다면 언제를 택할 것 같습니까? 저는 뭐 윤석열 전 총장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아이디어가 없지만요. 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절대 서두를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더 나아가서 윤여준 전 장관과 전혀 생각이 다른 것이 지금 정당에 입당한다는 것은 저는 굉장한 패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그 정치를 제대로 해서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그런 정치를 원한다면 프랑스 그 마카롱 예. 그 마크롱. 마크롱이죠. 마카롱은 맛있는 과자. 예, 과자죠. 순지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마크롱 대통령처럼 그 자신의 정치적 색깔을 먼저 설명을 하고 드러내고 그것을 통해서 대선 국면에 뛰어들면 세력은 얼마든지 모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좀 불행한 일이기는 하지만 제1야당의 지금 대선 주자가 사실상 변변한 분이 없거든요. 그것이 오히려 세력을 모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하기 때문에 굳이 지금 입당을 한다든가 또는 일찍 대선 국면에 마음 바쁘게 뛰어들 필요도 없고 저는 올 연말까지 충분히 그 어떤 그 자신의 그 정치적인 비전 또는 국가 미래에 대한 자신의 비전을 가다듬어서 그것을 메시지로 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예. 지금 또한 거꾸로 말씀드리자면 코로나19 방역이 아무리 뭐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지금 백신 접종 수준이나 이런 것을 보면 올해 내에 우리 국민들은 마스크를 벗기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뭐 대중 집회 이런 것도 안 되는 상황이라면 더더욱이 저는 굳이 일찍 정치권에 뛰어들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윤경호 의원 보시기에 야권의 재편도 그래서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안철수 대표가 그저께만 해도 윤석열을 들먹거렸죠. 예. 본인이 뭐 노하우를 전수해주겠다. 그다음에 자기하고 손을 같이 잡자. 뭐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윤석열 총장이 갖고 있는 전 총장이 갖고 있는 지금 지지율 하나만으로도 지금 상품성이 있다고 나머지는 다 보는 거지 않아요? 저는 지금 김재원 의원 하신 말씀 조금 이어받아서 얘기를 하자면 윤석열 총장이 정말로 정치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시대 정신이 과연 뭘 자기가 시대 정신에 지금 필요한 메시지가 뭔지 이런 걸 던져야 될 것 같고 공부해야 된다. 공부를 해야 예. 그래야 국민들에게 먹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뉴스 헤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